안녕하세요. 오늘은 게리 마커스의 클로지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게리 마커스는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로 심리학, 언어학, 분자생물학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의 기원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이랑 정신분석학에서 대가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클로지라는 책을 통해서 훨씬 더 유명한 인사의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클로지라는 사전적 의미를 먼저 찾아보면 이미 있는 것을 활용하여 최선의 것을 대충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로서 인간의 척추가 있는데, 이미 네발짐승의 특성을 가지고 그 네발짐승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진화시켜 척추라는 것을 만들고 이것을 직립보행을 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최선이 아니라 최고의 선택을 했다면 하나의 뼈기둥이 아니라 4개의 기둥으로 사람의 몸을 지탱하는 것이 더 완벽했을 텐데, 이렇게 최고의 선택이 아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걸로 최선의 선택을 해서 어떤 것을 진화시키는 것이 이 클로지의 의미입니다. 완벽한 것이 많던 그리고 클로지가 많던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클로지라는 것이 있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바라볼 때 개선의 여지가 생기고 고귀한 우리의 마음을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클로지 1. 인간의 기억력. 인간의 기억력은 컴퓨터처럼 완벽한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인간은 머릿속에서 기억을 찾기 위해 맥락을 사용한다. 맥락 기억이라고 하는 이 맥락을 사용하는 것이다. 인간의 기억에서 맥락, 즉 단서는 결정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골프 스윙을 들 수가 있는데, 매일 내가 연습하는 동일한 연습장에서 밝은 화면에서 밝은 곳에서 연습을 하다가 다른 어두운 곳에서 쳐야 된다든지 스윙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환경이 바뀌는 곳에서 갔을 때 기존에 내가 매일 연습하던 것과 다르게 기억이 나면서 원래는 좀 더 훨씬 더 잘하는 완벽한 스윙을 할 수 있었는데 환경과 밤낮이 바뀐다던가 했을 때 기억을 잘 못하고 내가 연습했던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맥락 기억을 사용하는 인간의 클로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기억은 왜곡과 간섭을 초래하고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론적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부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기억에 의존할 상황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필요한 것은 기록하고 반복하고 습관으로 만들어 매일 패턴화 시키는 것이, 매일 같은 패턴으로 패턴화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리하는 뇌라는 책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던 건데, 정리하는 뇌라는 책에서 인간이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 이유와 동일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클로지 2. 신념. 신념과 관련하여 인간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신념화시키는 특징을 들 수가 있다. 여기서 자신이 믿는 그 신념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즉, 먼저 믿고 그 뒤에 신념을 만드는 것이다. 먼저 믿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믿는 이유를 나중에 만드는 것이다. 후광 효과, 초점 맞추기, 단내림과 조정, 친숙 효과, 확증 편향, 위에 나열된 조작 등이 인간이 무엇이든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심리적인 현상들이다. 이렇게 인간은 무엇인가를 믿고 싶어하는 존재이고, 한번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심지어 나중에 거짓이라고 판명이 나더라도 처음에 믿음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사이비 종교이고
사기단체인 것 같은데 바보같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이게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 처음에 믿음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봐도 이 클루지적인 성향이 인간에게 있는 좀 완벽하지 못한 상황임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클루지 3. 의사결정. 인간의 의사결정 단계는 두 가지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태초에 동물과 가까운 모습일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선조체계, 즉 직관적 의사결정이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인간의 모습으로 진화된 이후부터 발달되어 온 숙고체계라는 것이다. 첫 번째 선조체계의 경우 단순하면서 빠른 판단이 특징이고, 숙고체계의 경우 복잡한 설명과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특징이 공존하면서 매끄럽지 못한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다. 어떤 특정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해당 시나리오를 곰곰이 생각하고 만들어서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설정을 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기존에 생각한 것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다. 이것은 두 의사결정이 대립하면서 클루지적인 비효율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틀에 박힌 사고를, 반복된 사고를 할 경우 선조체계가 유리하고, 새로운 상황이나 틀을 벗어나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될 경우 숙고체계가 유리하다. 결론은 우리는 이 둘을 상황에 맞게 잘 인식하고 조화를 이루어 편향됨을 극복해내야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클루지적인 성향이 있는 것을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거는 혹시 클루지적인 상황은 아닌지 스스로 의심하고 검토해보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클루지 4. 언어. 인간이 진화가 완벽했더라면 이 언어를 좀 더 완벽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언어를 총체적인 클루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완벽했다면 언어적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완벽한 언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그것은 항상 물거품이 되었고, 인간의 언어야말로 총체적인 클루지이다. 언어는 다른 목적으로 진화한 장치들을 되는 대로 짜맞춘 성급한 성과이다. 클루지 5. 행복. 행복이란 언어적 의미로 쾌락과 관련이 깊다.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고 쾌락 탐지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도 인간의 진화와 관련이 깊다. 설탕이나 섹스 등 쾌락을 더 추구하는 유전자가 그렇지 못한 유전자보다 살아남을 확률이 높고, 이는 쾌락 추구 기제로 남게 되었다. 과거부터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유전자들이 오랫동안 종을 더 널리 퍼뜨렸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특성이 클루지로 인해서 관함형이 되고, 쾌락을 필요한 부분 이상으로 더 추구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고 얻었을 때 행복감이 오래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로 특정 쾌락을 추구해서 그 쾌락을 얻었을 때 그 새로운 환경으로 금방 적응이 되어 또 다른 쾌락을 추구하며 근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도 앞에서 설명한 클로지들처럼 맥락과 초점 등에 의해 유동적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행복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에 비해 더 행복하다. 진화는 우리가 행복하도록 진화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도록 진화시킨 것이다. 선조체계와 숙고체계에 연결돼서 10대에는 성인이 되기 전 10대에 먼저 발달되는 선조체계의 뇌에서 더욱 쾌락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10대 때 좀 더 이런 잘못된 클로지적인 성향을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클로지 6. 인간의 비일관성. 인간의 비일관성도 클로지이다. 뇌에 부하를 가하면 선조체계가 활성화되어 숙고하여 정해둔 것이 무너지고 반사적인 행동이 나오게 된다. 과거 인간의 진화 관점에서 조상들은 반사적인 행동들의 우선권을 부여하였고 숙고하여 생성된 지적 능력들은 손해볼 수밖에 없었다. 인간은 주의가 산만해질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알고 있다. 즐기지 않는 일을 하면서 지금 즉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할 때 인간은 뒤로 미루기를 한다. 정신적인 장애,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조증이나 조현병 등은 확증, 편향, 동기에 의한 추론 등 크로지들 때문에 생겨나고 가속화된다. 자기 통제력과 숙고체계로 순간의 쾌락 등을 잠재우고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 크로지는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인간이 나타날 수 있는 크로지적인 큰 6가지의 크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인간이 크로지적인 것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고 살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 게리 마커스는 이 크로지를 극복하고 현명하게 살 수 있는 13가지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클로지를 극복하고 현명하게 만드는 13가지 제안. 1. 대안이 되는 가설을 함께 고려해라. 반대를 생각해라. 우리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2. 문제의 틀을 다시 짜고 질문을 재구성해라. 99.4% 순수한가? 이 말과 0.6% 유해한가? 이 말은 같은 의미이다. 서로 다르게 구성을 한 것뿐이다. 모든 문제를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물어보고 편향된 사고방식을 교정해야 한다. 3. 상관관계가 곧 인과관계가 아니다. 우리는 잘하면서 배운다. 이 문장이 잘하는 것이 배움의 원인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4. 통계를 낼 때 표본 크기를 생각해라. 일시적으로 발생되거나 특정 상황에서만 발생된 사건을 성급하게 일반화하지 말아야 한다. 5. 자신의 충동을 예측하고 미리 결정해라. 충동적인 어떤 행동을 예측하고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전 행동 방식을 생각을 해놔야 된다. 6. 목표만 세우지 말고 세부 계획을 만들어라. X는 Y와 같은 방식으로 세부 계획을 만들어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 7. 피곤하거나 산만할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아라. 중요한 결정의 승리 요건은 충분한 휴식이다. 8. 언제나 이익과 비용을 평가해라. 기회비용을 항상 생각하고 개인 차원의 기회비용이란 시간이다. 9. 내 선택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라.
내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면 덜 편향되고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10. 자신에게 거리를 두어라. 현재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미래는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미래의 행동을 지금 결정할 때 미래의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자문해 보아라. 이것은 시간을 두고 결정하라. 11. 생생한 것, 일반적인 것, 개인적인 것을 경계하라. 특히 인터넷, 블로그, SNS 등 누가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을 너무 신뢰하게 된다. 우리는 이 개인적인 사례보다 통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12. 우물을 파되 한 우물만 봐라. 13. 합리적이 되려고 노력해라. 합리적이 되고자 스스로 되뇌이는 것만으로도 앞선 제안들을 실행하고자 예비시켜 놓을 수가 있다. 지금까지 클루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인간이 클루지라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발전을 이루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많은 자기계발서나 성공학에서 이야기하는 알아차림이라든지 자의식, 에고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할 때 이 인간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클루지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클루지에 관련된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공, 명상, 행복 관련된 자기계발서를 읽을 때 아니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연설이나 설명들을 들을 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양이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